예, 반갑습니다. 모린스님입니다.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보시면은 2024년 갑진, 내년이 용띠인데 어떤 용띠냐? 영어로 하면 뭐 우던 드래곤, 나무로 된 용. 그 다음에 내년의 용은 60년에 한 번 오는 그 용띠 중에서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는, 용띠에서 백호대사는 갑진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룡의 해인데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는 큰 에너지를 쓰는 내년 용띠입니다. 그래서 일단 갑진년은 사회적으로 내년에 엄청난 빈부귀천이 많이 갈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또 사회에서 굉장한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장 내년에 총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거 국면도 있고, 또 그거를 떠나가지고 갑진이라는 백호대살이 들어오면 굉장히 사회에 큰 변화들, 변동들, 이동들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청룡의 해고 역동적인 한 해가 일단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띠별로 띠 하나만 가지고 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큰 흐름은 대충 띠가, 이런 띠는 어떤 작용을 한다,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띠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갑진, 용이 오는데 원숭이, 지, 용은 내년에 삼합을 이룹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지하고 용이 또 용을 만나죠. 원숭이가 용을 만나고 지가 용을 만나고, 이래서 삼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은 큰 가족이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남녀간에 결혼운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이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손자 손녀가 생긴다든지, 하다못해 애완견이나 애완묘의 가족들도, 동물의 가족들도 늘어나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쥐띠 같은 경우는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죠. 쥐는 원래 토끼를 만나면 굉장히 힘든, 내 에너지를 다 못 쓰고 계속 축소를 시켜야 되는 한 해였다면, 내년에 쥐는 굉장히 그 범위도 넓어지고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는 동짓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의 기운이 벌써 바뀌고, 땅까지 내려오는 데는 입춘날 2월 4일이 지나면 이제 완연하게 그런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전제로서는 원숭이, 지, 용은 굉장히 삼합을 이루어서 좋은 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가 좋아지면 또 하나는 힘든 게 있어요. 호랑이, 말, 개띠는 삼합의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띠를 쓰는 사람, 말을 쓰는 사람, 개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내년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운에 들어와요. 호랑이띠를 쓰면은 내년에 이사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가야 되고, 직장 옮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옮기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에서 좀 한직으로 밀려난다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그를 보통 역마살이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다음에 말띠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이 용이 오면은 이 말은 상문에 걸려요. 그래서 집안에 뭔가 초상을 치를 일이 생긴다든지, 또 직장에서 내가 밀려나는, 또 어떤 힘없는 부서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이제 좀 내 에너지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상문살이라 그러거든요. 용이 오면은 이런 이제 상문 조객, 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객살로 들어갑니다. 상문 조객이 같이 보기는 하는데, 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조객살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역마살도 걸리고 또 상문에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운을 쓰는 것. 개띠도 용이 오면은 모든 게 근본적으로 많이 에너지를 삭감돼요. 내가 한 곳에 못 있고 용이 와가 개를 밀어내거든. 이거 우리가 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개띠들도 내년에는 조금 힘든 한 해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그 한 해를 잘 내실을 다지고, 또 정신적 에너지를 키우고, 내가 내공을 쌓는다면은 다음에
더 큰 힘으로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한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돼지, 토끼, 양은 해묘미라 그러거든요. 이 운은 이 해가 끝나고 나면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상승을 위해서 잠시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됩니다. 이 운을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사유축, 뱀, 닭, 소, 이 띠들은 일단은 조금 하강 국면으로 운이 조금 낮아지는 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이제 연말이 되면 더 큰 에너지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삼합으로 봤을 때 이런 기운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이 큰 흐름 속에서 움직여져요. 물론 개별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띠로서 봤을 때 이런 작용력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띠 그룹이 있고 내려가는 띠 그룹이 있고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룹이 있고 약간 그 에너지를 잘 못 쓰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합으로 봤고 구체적으로 이제 띠를 봤을 때 쥐띠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힘들었다면 올해 토끼가 오면 형에 걸리거든요. 자무형 에너지를 좀 삭감하는 거. 내년이 되면은 쥐하고 용이 만나서 큰 흐름을 만들어요. 물의 흐름을. 그래서 좀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족관계, 의식주 뭐 모든 게 조금 확장되는 소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가 이 용을 만나면은 천살에도 소띠가 이 용을 만나면은 천살에도 걸리고 또 유년신살에서 월살에도 걸려서 생각보다는 잘 못 쓰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또 주도권도 조금 약해지고 활동력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고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 호랑이띠도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이 그룹은 내년에 조금 이거는 물의 기운을 쓰는데 여기는 다 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항상 운에서 오는 거는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운은 조금은 뭐 모든 거를 조금 기다려야 되고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준비하고 또 에너지를 키워나가면 됩니다. 토끼띠. 토끼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용이 오면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이 오면은 반환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년신살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반환살 작용도 하고 있고 또 유년신살로는 이게 급살, 급년반, 연살, 반환살은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토끼가 용을 만나면은 또 도화살도 발생해요.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내년도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운이에요. 편안한 반환살도 있고 또 도화살, 내가 인기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또 급살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인기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고통도 받는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내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돼지, 토끼, 양은 그래서 비교적 내년에 평탄하고 조금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띠. 용이 용을 만나요. 항상 자기 띠가 오면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용은 내년에 용이 오면은 지살, 일단 지살, 장성살, 화개살까지 세 가지 작용을 다 합니다. 자기가 이사도 갈 수 있고 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또 기존에 했던 부서에서는 이제 주도권도 갖고 또 중심 역할도 하는 그런 이제 용띠가 봤을 때 용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작용들이 일어날 겁니다. 뱀띠가 용을 만나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천라지망이라 그래요. 뱀이 용을 만나면 땅의 거물에 걸려요. 그래서 비교적 활동력이 좀 많이 아까 이야기했죠. 사유축은 활동력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력 때문에. 근데 직업적으로 교육을 쓰거나 종교를 쓰거나 무속, 철학 이런 직업들은 할인 구맹 직업이라서 뱀이 의료 쪽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고 용을 만나도 세상에 봉사하는 직책, 또 할인 구명, 중생구제 이런 직업들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속적으로 권력을 잡는다든지 돈벌이를 크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조금 뱀띠들은 조금 주춤하는 운이에요. 그 다음 말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말은 용이 오면 격하게 걸려서 비교적 조금 에너지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뭐 월살도 걸리고 또 유년신살에 역마살도 걸리고 조금 말띠도 내년에는 조금 고생을 하지만 또 다음을 위해서 일부 정진을 위해서 잠시 내공의 시간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좀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띠, 양이 용을 만나면 양이 용을 만나면 내년은 비교적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의 기류를 좀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년신살에서는 뭐 도화살 기능도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양이 용을 만나면 급살까지 걸려서 조금 또 직장이나 일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상승운을 탑니다. 닭띠, 아까 이야기했죠. 큰 흐름에서는 닭띠는 조금 안 좋지만 올해보다는 훨씬 나아요. 올해 닭띠가 다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이직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사를 가든지. 근데 내년에 용이 오면은 닭하고 진유 합금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커지면서 어떤 금전적인 운도 좀 일시적으로 좀 생겨요. 그래서 또 좋은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또 큰 흐름에서는 약간 침체하는 그런 운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띠, 아까 이야기했죠. 내년에 최고 힘든 띠 중에 하나가 이 개띠예요. 그래서 개띠는 뭐 금전운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나 부동산도 변동들이 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고통은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큰 에너지, 기술력 또 에너지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더 한 단계 성숙하고 그런 이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의 후퇴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돼지띠. 이 돼지는 비교적 상승 국면이지만 용을 만나면 이 돼지가 원진살에 걸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통은 100%를 써야 되는데 꼭 이 돼지가 용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잘 못 쓰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되는데 그 대신에 또 좋은 거는 도화살도 있고 또 유년신살에서는 도화살 그 작용 또 잘은 못 쓰지만 또 편안한 파란의 작용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띠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사람들도 모여들고 또 도화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기 상승 또 일이나 업무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도 작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 그룹이 다 상승의 그룹이 됩니다. 자, 뭐 하나하나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했지만 큰 띠로서 보는 2024년 갑진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의 사주팔자에 따라서 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이런 큰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것만 삼합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개별 띠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